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크루 대표 제이입니다. 호주에 이제 수많은 유학원이 있지만 셰프크루는 워낙 특별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에 제 경력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10년 시드니 셰프 경력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서울 부산에서 저희 이제 자체 유학 이민 취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1대1 상담 자리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고 올해는 아마 11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행사 공지는 일정이 정해지면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위촉, 시드니 코트라 지역 전문가 위촉 등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미호즈 박신아 이미법무사님과 세종법률 송강호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유튜브 활동으로 다양한 이민법도 소개시켜 드리고 있죠. 한국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리 분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주 영주권과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법적인 부분이나 서류적인 부분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주권을 목표로 하시면서 호주의 삶과 직업과 돈에 관련된 사실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로의 이민의 목적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게 1차 목표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민을 오면 맨날 파티하고 와인 마시는 삶을 꿈꾸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삶이 싫어서 혹은 지쳐서 나의 모습이 한국의 무엇과 맞지 않아서 완전 0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나에 대한 정의를 바꾸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민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아졌느냐?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만큼 혹은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이민의 선택이 맞았을 수도 있었겠죠. 결론은 나쁘지 않게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굉장히 평등하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확실하게 있는 나라가 호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주권을 받아서 이민을 시작한다고 누구나 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한국이랑 비슷해요. 내가 전공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공부하고 영어를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별한 직종 빼고는.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보면 확실하게 화이트 칼라 전문직이 돈을 더 잘 벌게 되어 있죠. 기술직 같은 경우도 분야에 따라 연봉의 상승폭이 천차만별이지만 기술직은 사업으로 또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내가 만족하는 이제 개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에 있던 환경이 어떻든 똑같겠죠.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경쟁이 좀 덜하고 주 5일 이하 근무이고 자연과 함께 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초반에는 한국이 좋다고 하는 수많은 술집, 즐길 거리, 친구 등등 이런 것도 약간 이제 그리워지는 시기가 이제 지나면 호주가 달라 보입니다. 정말 쉴 때 고요하게,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느끼려고 이민하는 겁니다, 사실. 영주권과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 단위의 이민, 그러니까 자녀분들이랑 이민을 할 경우 많은 문제를 고려하고 오셔야 합니다. 재정적 상황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조기 유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해외 생활을 하게 지원해 주시지만 모든 학생들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영계국어를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데 공부를 못해서 시험적인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어릴 때 오지 않고 고등학교 때 와서 법대 들어가고 건축가 되고 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전 조기 유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한국에서 지켜보고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혼자 조기 유학을 오는 경우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안정감을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맞벌이를 해서 부모들의 이제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자녀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않게 되는 거죠.
좀 나중에는 이제 씁쓸할 것 같아요. 뭐 이러면. 그래서 한국도 이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민해서 자녀의 교육 수준이 막 올라가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막 뭐가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영어는 당연히 호주 사람들이 호주 말하는 건데 뭐 우아할 것도 없는 거죠. 얼만큼 똑똑한가, 얼만큼 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이어서 잡고 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단 이제 공부에 재능이 없더라도 기술직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환경은 정말 호주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제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투자해주고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걸 말이죠. 자식으로서 투자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뭐 권리잖아요. 하지만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 자식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받았으면 이제 돌려드려야죠. 몇십억씩 필요한 투자 이민은 이제 예외로 두고 보통의 이민과 영주권은 학업, 스폰서, 영주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에서 어떤 학과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경력을 쌓고 기술 심사를 받는 것도 있고 뭐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인 인구 저밀도 지역에 속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민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영어 점수가 높은 사람은 학교를 졸업하고 1년의 관련 경력만 쌓으면 뭐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호주의 부족 직업군, 즉 영주권에 관련된 경력이 있다면 호주에서 당연히 써먹을 수 있어요. 물론 서류상 경력을 인정받는 거랑 호주라는 사회와 서양권 사회에서 요구되는 영어라는 문제 때문에 뭐 영어 혹은 전문대학을 다니실 수는 있지만 관련 경력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영주권이나 이민은 2, 3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4가지 그룹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주권 학과를 골라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아서 영주권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영주권 학과를 골라서 공부하고 경력을 쌓고 영어 점수가 높아서 영주권을 빨리 따는 것. 3번, 한국이나 해외에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으로 영주권을 따는 것. 4번, 그 외 투자 이민, 결혼 등이 있습니다. 이민을 할 때 투자 이민이나 특별한 기술 경력 혹은 재능이 없다면 95%는 부족 직업군을 통해서 이민과 영주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호주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들을 선별해서 인력을 채우는 것이죠. 의료나 IT 분야의 경력자 등이 아니면 사회의 근간이 되는 직업들이 거의 대다수 부족 직업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위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직업들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사무직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와 누릴 수 있는 여유 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면 의사,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미래의 삶을 스스로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권리가 생기듯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 당연히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한국에 사시죠. 호주가 대부분의 직업은 어느 정도까지의 연봉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특히 사업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의 삶에서 보면 사자가 들어가던 현장에서 뛰는 기술자든 다 초반에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직업들을 고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기 유학하시는 분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도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지만 국적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결국 영주권에 관련이 없는 학위를 공부하고 영주권을 못 받는 상황이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안타깝죠. 외국의 학력이나 경력이 국내에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언어적, 사회적 문화가 달라서 국내로 돌아가는 걸 꺼리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주권 관련 학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소수이고 대부분의 영주권 학과에서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유학생, 이제 20살 이상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 일단 영어라는 벽을 얼만큼 넘는가 아닌가의 기준에 따라서 학과의 선택이 나누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호주 이민을 선택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기술직을 선호하시기도 하고 유니버시티라는 4년제 이렇게 업 단위의 학비와 영어 공부에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보다는 2년제 전문대학을 가서 2, 3천만 원의 학비를 쓰고 호주로의 정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술직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호주나 한국이나 사회생활의 기본은 다 같으니까요. 가족 단위의 이민, 굉장히 복잡하고 오랜 상담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도 본인의 학과도 선택을 해야 하고 예산에 필요한 생활비 또한 이제 고려를 넉넉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가족도 지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족 단위 이민은 저와 행정팀의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각 주마다 이제 자녀 교육비가 주정부에서 이제 지원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자신의 목표보다는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자와 영주권을 준비하는 주체, 그게 아빠가 될지 엄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체에 중심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찾아보셨을 테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유학원에 문의를 하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하는 요리 분야를 통해서 유학 이민을 했고 이걸 통해서 직업도 한 10년 동안 시드니에서 셰프로 일을 했었죠. 업계에서 많은 한인 분들을 만나봤고 실제로 현장의 느낌을 알게 된 건 제가 이제 저희 유학원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을 서류상으로 종이로만 보고 판단하고 조언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중요는 합니다. 이런 법적인 건 근데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찾아봐도 다 나오긴 해요. 이제 셰프크루를 운영하면서 만난 분들, 상담했던 분들만 한 2,000명 정도는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이제 많은 과정과 결과의 통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경력이에요. 지역의 선택, 학교의 선택, 이민법들의 선택의 등등등을 다 지워버리더라도 경력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어쨌든 모든 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호주 이민과 영주권 법입니다. 왜냐? 이건 호주 국가에서 하는 장사거든요. 이민법은 매년 변하고 변하는 이유는 법을 악용하는 분들을 쳐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예전 457 스폰서가 현재 TSS 스폰서로 바뀌면서 그랬던 것처럼 호주가 부족한 인력을 위해 만들었던 스폰서의 의도대로 제대로 된 호주 다이닝에서 일을 하고 경력을 쌓았고 유학을 한 만큼 영어 공부도 했다면 사실 변화에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즉 비자와 영주권, 특히 이제 기술직에서의 핵심은 경력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 경력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력이어야 되고 이민성에서 정해준 기준에 부합한 경력이어야 되고 확인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호주 유학원에서는 최초일 건데 직업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주에 맞는 이력서 쓰기, 자소서 쓰기, 호주 산업의 구성과 종류, 일구하는 방법, 퇴사하는 방법, 회계와 세금 관련 법규들, 이민법에 맞는 이제 경력 채우기, 서류상으로의 경력 만들기, 업장의 종류와 경력의 상관관계, 이민법을 봐야 되는 시기, 졸업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 등등등 제가 2시간 동안 산업교육 및 직업교육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유명해진 것이죠. 2달에 한 번 무료로 이민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학교 다니고 경력을 쌓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민과 영주권에 맞추어서 그 둘레 안에서 자신의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자신을 제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력이 영주권을 따고 나서 비자의 자유와 연결되어서 포텐이 터져야 되는 거니까요. 전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만 집착을 해서 경력을 놓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할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단 영주권 스트레스는 없어지겠지만 결국 이제는 삶이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고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보통의 것들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인 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죠. 영주권을 받았다고 영어를 막 갑자기 잘하게 됩니까? 어떤 능력이 생겨서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다시 갈 겁니까? 영주권을 받는 건 호주라는 나라에서 이미 절차적으로 다 만들어 놓았죠. 못할 리 없습니다. 호주에서 원하는 교육, 영어, 경력의 루트만 따라가면 영주권을 못 딸 리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법이 바뀐다고 한들 저 선상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영주권을 못 딸 리가 없습니다. 못 따면 호주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겠죠. 정부에서 하는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결과보다 그 과정 안에서 제대로 경력을 쌓고 호주 안에서 내 위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과정만 생각을 해도 충분하게 호주가 원했던 부족 직업군에서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신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법무사님들이 말하는 글이나 영상을 다수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실제로 업종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당연해요. 실제로 그 업장에서 일해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셰프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그 셰프가 헤드 셰프를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이민 법무사님도 만나봤어요. 셰프가 다양한 직급이 있는 걸 이해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민 법무사님도 특정 분야에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 추 비자를 이제 진행하시길 바라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민 법무사님을 통해서 돈을 주더라도 꼭 수정을 하고 가십시오. 저희도 요리와 호텔 분야에 특화된 유학 이민 취업 전문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참고하시고요. 후기도 560개 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네, 호주 영주권 및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문의가 있으시면 영상 아래 정보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 상담가와 연결을 해드립니다. 유학 이민 취업, 변호사, 투자 이민, 모든 다 분야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